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되는 조정과 횡보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이 된 듯 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만 달러 돌파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 개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위축이 된 것일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통로로 불리우는 기업이 있죠.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GBTC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BTC 이더리움 신탁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이더리움 신탁 프리미엄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또한 위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현재 포지션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기관들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의 클라이언트들, 즉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SEC에 신규 투자 상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ETF 포트폴리오 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미 SEC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추종하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경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는 액티브 ETF 중 운용 자산 규모가 280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큰 상품이라고 하는데 미국 혁신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혁신기업에 그레이스케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골드만삭스의 클라이언트들이 간접적으로 BTC에 노출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에 관한 바람들이 이어지면서 신청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반려되며 요즘 새로운 방향의 비트코인 ETF들이 신청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만 묶어놓은 ETF를 신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SEC 측에서 공식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의 문제이지 비트코인 ETF는 결국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불장이 시작이 되겠죠. 현재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으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갬블, 도박, 튤립버블 제2의 바다 이야기로 불리우던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다른 자산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변곡점에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등을 돌렸던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또한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바뀌어가며 실질적인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갔던 흐름이 이제는 국가의 공적 자금까지 옮겨간 것일까요? 국가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될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국부펀드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외환 보유고와는 달리 정부가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만든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DIG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을 실시하는 블록포트의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사 NIDIG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약자이죠. NIDIG의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구매에 대해서 문의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지난주 NIDIG의 CEO가 이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난 3월 17일 날 나온 내용인데 이때 당시 다음 주 파트너사 BTC 채택 관련 중요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전통적인 재무 환경 내에서의 비트코인 채택, 비트코인 가용성,
비트코인 제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암시를 했었는데요. 현재 이때 말했던 파트너사가 국부펀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뿐 아니라 CEO가 이 정도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깊게 되었고 진행이 되었고 실질적인 자금의 유입이 확정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이렇게 바람을 넣었다가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경우 이미지 타격과 사회적인 망신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리스크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러한 언급을 강력하게 한 것은 이미 진척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국부펀드가 뜬금없이 말레이시아의 국부펀드는 아닐 테죠. 미국의 국부펀드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조정과 횡보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위한 일부 후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시간이 갈수록 겨우 견고해지며 굳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조정을 보일 뿐 펀더멘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음지에서 막 양지로 나오며 자산시장 반열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 어쩌면 비트코인이 이미 빅리그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란트는 이제 비트코인 빅리그에 합류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론자이죠. 피터 브란트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빅리그에 합류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약 1조 달러, 미국의 달러 유통이 2.1조 달러, 공식적으로 보유 중인 금은 2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며 비트코인이 이미 빅리그에 합류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언급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이미 빅리그에 합류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현재 지금 비교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1조 달러라는 것은 글로벌 시가총액을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와 금의 경우는 글로벌이 아닌 미국 내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빅리그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냐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빅리그에 합류하기에는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작은 시장이며 그렇게 더욱 큰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1조 달러라는 것이 비트코인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자산시장 입장에서 보면 아직 금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현재 금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금의 비중을 줄이며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알트코인의 투자 집중 현상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싸 보이기에 쉽게 들어올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오히려 고래들이 매집하기 좋은 구간을 만들어주며 앞서 나온 국부펀드의 공식적인 투자 입장 발표와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형식을 보게 되면 한 코인의 몰빵 투자 그저 이제 남들이 좋다니까 투자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상승할 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하락할 때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사실 계속 옆에서 말하는 것보단 직접 겪어봐야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급등하는 코인에 올라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펀더멘탈을 분석하셔서 장기적으로 모았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는 짧게는 3년
짧게는 길게는 10년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마시고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떠한 종류의 투자를 하시더라도 같이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대출받아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받아서 투자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입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항상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많은 언쟁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소송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희한한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에서 30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감이 안 오는 양이죠. 보통 두껍다 하는 책이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 페이지라면 보통 성인 사람 키 정도까지 되지 않는 분량일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오타라도 난 것일까요? 한번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SEC와의 소송에서 30만 3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리플 변호사는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SEC의 주장에 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문서가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쓰고 있다는데요. 미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었죠. 이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30만 3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제작했고 현재 SEC가 추가로 요청한 7만 5천여 건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양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153건만 이제 제작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153건이어도 많은 양인 건 맞죠.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소송이 계속되는 와중 XRP의 또 재상장에 관련된 언급들과 내용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5월 중으로 예정된 스파크 토큰의 분배 시기가 다가오면서 XRP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뿐만 아니라 현재 XRP의 경우는 CBDC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CBDC의 브릿지 역할로 XRP가 채택이 된다면 가격의 상승은 틀림없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65포인트 대비 5포인트 내린 6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래도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단기적인 이 변동성 비트코인의 조정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낮아졌다일 뿐이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바잉 찬스다. 웬 떡이냐 생각하시면서 더 살 수 있는 이런 투자 심리, 투자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펀더멘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